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줄어들며 밤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지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많은 분이 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 두셨을 겁니다. 자녀 아니면 요양시설.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며 아직 남아있는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은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작아집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겪었고 지독한 가난을 지나왔으며 지금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것은 병도 돈도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그 찰나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하죠. 경제적인 수치나 복지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존의 씨앗입니다. 자녀도 시설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할 노후의 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남의 결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의 자동처럼 세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이야기도 특정 세대의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느낀 우리 사회의 아주 솔직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집에서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를 통해 익숙한 공간에서 지내는 선택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시설입니다. 체계가 갖춰져 있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결국 이 길을 떠올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분이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믿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생각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점점 자기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노후의 그림을 떠올릴 때 정말 이 세 가지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세 가지 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선택인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왜 때로는 가장 아픈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바라보려 합니다. 노후의 선택 가운데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일이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철학보다 강한 유대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리고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말 없는 부담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아이를 키웠다. 그러니 조금쯤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랑은 조금씩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늘어나고 침묵이 길어지며 감사는 마음속에만 남고 말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녀 역시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들이 마주한 사회적, 경제적 현실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합니다. 현대 사회의 청년들과 장년층은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며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마찰이 하루하루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집에서 내가 조금 남는 존재는 아닐까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녀는 또 자녀대로 늘 부모님을 신경 써야 한다는 심리적 피로에 지쳐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갈등은 결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파장이 다르고 시대적 리듬이 달라서 생기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숨쉴 공간을 남깁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까지 자녀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끝까지 품위 있게 유지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식은 비로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선택인 방문 돌봄과 재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녀와의 동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이 다음으로 떠올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한 내 집에서 머물며 도움을 받는 삶, 즉 방문 돌봄과 재가 케어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공간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되니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안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냄새와 공간, 손때 묻은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안정감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노년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도 우리가 조용히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닐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 번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도움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노년의 경제적 불안은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돌봄 전문가라 해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생활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때는 기다려야 하며 어느새 내 하루의 주도권이 타인의 스케줄에 맞춰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같은 말을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내 집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이죠. 집이 온전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조율해야 하는 공간이 되는 순간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돌봄을 받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시점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적인 시스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선택이 당신에게 유일한 길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노후의 삶은 그저 타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나다움을 지켜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인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 주는 안전함과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요양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의료진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뢰와 혼자서 모든 생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몸이 더 이상 일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시설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의 생활은 철저히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목욕 순서까지 모든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도 혹은 오늘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도 그 사소한 선택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일어날지, 조금 더 쉴지,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언제 창을 열어 공기를 들이마실지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길들여집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근육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건강의 문제보다 마음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삶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느낌,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 시간에 실려가고 있다는 감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결정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일은 가능하다면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실제 삶을 통해 이러한 선택들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한 어르신의 삶입니다. 그분은 노년을 홀로 지내다 다리와 허리가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자녀의 권유로 합가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들리는 인기척이 반가웠고 저녁에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늘 날씨나 필요한 용건뿐이었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은 점점 목구멍 안으로 삼키게 되었습니다. 미안함이 늘 앞섰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은 활기가 넘쳤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외로워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 사람은 분명 곁에 있는데 나만 홀로 다른 섬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 느끼는 소외감이 훨씬 더 깊고 아프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엄함까지 조용히 타인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항상 고마워하는 존재로만 남으려 했던 노력은 정작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작은 집을 구해 다시 독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혼자 감당해야 할 집안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만나는 시간이 더 따뜻해졌고 서로를 향한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순간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자녀를 더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느냐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우리 삶을 다시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은 경제적 자산만이 아닙니다. 바로 품격이라는 자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노년에 타인과 멀어지는 이유가 늘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누가 보겠느냐는 마음으로 옷차림을 소홀히 하고 말이 거칠어지며 생활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게으름에서 시작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걷는 것, 거친 말보다는 고운 말을 선택하는 것, 불평보다는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돈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품격은 누군가 부여해주는 지위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자세는 놀라울 만큼 분명한 힘을 가집니다. 억지로 타인에게 기대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단순히 도와야 할 노인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배울 점이 있는 어른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온기로 이어지는 관계가 그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노후의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두려운 이분법적 갈림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풍성한 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건강한가 혹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노년에 흔히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노년의 문턱에 접어들면 많은 분이 마음속으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책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노년을 가장 깊고 어두운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체의 근력이나 일의 속도로만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 삶에서 필요한 힘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힘,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깊이 있게 헤아리는 통찰력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은 이미 그 위대한 힘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상자에 넣어두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 길가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은 아이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마을의 온기가 되고 어르신에게는 하루의 소중한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웃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작은 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공동체는 더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철저히 나눈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은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기꺼이 도움을 받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서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에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그 필요함은 거창한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관계의 매듭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가장 아픈 것은 질병이나 빈곤 그 자체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립된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의 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찾아 맞는 순간 사람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밝아집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고 목소리에 생동감이 생깁니다. 나는 여전히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유대감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후의 거처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녀의 집이냐 요양시설이냐 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강요해왔습니다. 그 좁은 틀 안에서만 고민하다 보니 노후는 늘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했지요.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그 두 극단적인 선택지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따뜻하고 조용한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고립된 삶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삶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며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이나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 때 각자의 방이라는 소중한 자기 세계를 유지하면서도 거실이나 식탁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닫으면 온전한 나만의 평화가 있고 문을 열면 언제든 사람의 기척을 느낄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런 공동의 삶 속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이 생겨납니다. 누구는 정갈하게 밥을 짓는데 재능이 있고 누구는 화단을 가꾸는데 기쁨을 느끼며 또 다른 누구는 타인의 기색을 살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데 능숙합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자신의 삶을 나누며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은 다시금 사회의 유기적인 일부가 됩니다. 그저 보호받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쓸모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는 정해진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품만큼이나 다양한 답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후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하는 나약한 시간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그동안 우리를 짓눌러 왔던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 시설에 가는 것을 인생의 패배처럼 느끼는 자괴감,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과거의 낡은 관념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함을 남길 수도 있고 마음 맞는 이들과 어울려 웃음을 나눌 수도 있으며 비록 시설에 머물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나만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삶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닫힌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디자인해 나가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스스로 선택해 보십시오. 방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만나는 이에게 먼저 밝은 인사를 건네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하십시오. 그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둘 모여 노후를 단순히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당당히 살아내는 찬란한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선택은 여전히 고귀합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향한 당신의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